음, 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입니다. 주린이 바람개비입니다. 이번 2021년 1월 7일장은 코스피 3000선을 거뜬히 넘어 제끼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장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아하, 엄청나게 올랐네요. 탑종 종목을 우선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어, 네, 환율 한번 볼게요. 1088.4 전 1.9전 올랐네요. 1.9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아직까지도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모르겠네요.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음, 달러 통화량을 늘릴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는데 아마 109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당분 한 일주일 정도는 우선 그 정도 예측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멱살을 끌고 가고 있는 추세네요.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탑 종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버스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있나 보네요.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이 곱버스가 외인과 기관은 파는데 지금 아마 개인만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장 흐름을 봤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사고 있는 추세여서 3천 이전에는 약간 파는 느낌이 많고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관은 파는 느낌이었는데 그 3천선 넘어가자마자 또 바뀌었거든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사는 추세로. 아무래도 조금 더 장을 이끌어 가려고 예,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굿버스 봤고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조금. 인버스도 많이 떨어졌네요. 1100원 선. 이쪽에 저도 약간 담그긴 했는데, 예, 저도 투자를 했는데, 외국인도 이쪽에 투자를 했었네요. 근데 그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하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3000선까지 떨어졌었죠, 오늘 최저로. 현재는 3000대에서 조금 더 회복한 모습입니다. SK증권,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1,500원이나 오르면서 매수세를 도왔나 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지고 운명이 좀 갈리겠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좀 대형 주식들이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곱버스, 예, 인버스, 곱버스를 좌지우지할 텐데 약간 그 대형주들의 눈치를 좀 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약간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럼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지금 좀 많이 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다른 걸 한번 볼까요? LG U 플러스는 어제와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많이 올랐고요. 150원 올랐고 현재 장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전 떨어졌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회복이 빨랐네요. 네, 회복이 빨랐어요. 저도 이거 그때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팔았는데, 아직까진, 좀 가망이, 그러니까 좀 오를 가능성이 가망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생각하면 그렇게 투자 대비 비싼 편은 아닌데, 근데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 따지면 앞으로 이제 비대면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지점 수도 줄이고 있고 아니면 뭐 지점을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옮긴다던가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면서 임대료도 줄이고 기타 약간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있는 은행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금융 쪽, 그 기존 금융 쪽보다 카카오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든대요. 뭐 카카오 뱅크라던가 이런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연 투자를 뭐 부동산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알짜배기 땅들은 거의 은행 지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투자 업체는 아니잖아요. 예. KT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KT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 전에 올라버렸네요. 아마 코스피 지수 상승에 힘 입은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 것은 아까 탑 종목 봤고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상승 하락 추세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반 상승, LG화학 등등 셀트리온, 삼성 SDI 다 통틀어가지고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피 상승에 아주 1등 주력 주력 주력이라고 해야죠. 1등 역할을 해왔고요. 네이버는 떨어졌네요. 네이버 떨어지고 카카오가 역시 카카오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주식인데 지금 사기에는 너무 비싼. 군침만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때만 해도 좋았는데 한 10만 원대만 해도 좋았는데 10만 원, 9만 원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긴 좀 어렵고 제 생각에는 지금 비대면 활성화 거품이 좀 빠지고 이것저것 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서 한 20만 원대 선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좋은 주식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굳이 엄청 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 위협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이점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손해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K텔레콤은 역시 지금 매수세가 강하네요. 예.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죠.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내일 정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두 종목은 솔직히 미래를 예견하기 너무 힘드네요. 예. 해외 뭐 마이크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론
인텔, AMD, 엔비디아,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기타 뭐 제조 반도체 이런 쪽 그 낸드 메모리 이런 쪽 또 전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 이 동반 상승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근데 생각보다 메리트를 느껴하지 않는 것 같아 느끼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아까 봤듯이 아, 외국계 추정 봤을 때 외국인들도 상당히 메리트를 느껴 하네요. 느끼고 있나 봅니다. 이쪽 보니까 거래량에서 아직 상승 추세가 더 구매를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 12월 달부터 쭉 보면 저가 낮은 가격 저가 때 매수를 해서 고가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기관은 한 중간 가격에 매수했다가 지금 고가라고 생각해서 점점 팔고 있는 추세이고 기관은 근데 오르락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요. 간도 많이 보고 SKT는 조금 약간 의외네요. 예, 약간 더 유지를 하거나 약간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2만원 선 뭔가 좀 호재가 있었나 봅니다. 포스코 역시 올랐고요. 생건 LG 생건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약간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150만원대 그 초반 정도에 안착할 줄 알았는데 이번 코스피 오르는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같이 올랐나 봅니다. LG도 그렇고요. SK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조금 약하네요. 그때 제 기억에 14만 9천 원 선에서 확 올랐던 것 같은데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이것도 약간 가격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락장에서 가격 조정 받을 것 같고요. 케미컬, SOL 많이 올랐네요. 네, 고려 아연도 많이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네요. 예, 시가총액 순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순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CJ제일제당 2,500원 올랐고요. 이거 근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얘도 조금 약간 올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은근히 좀 그 커버 그러니까 하방 경직 돼가지고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CJ 제일제당이 약간 그런 주식 제가 그때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런 주식이어가지고 현재 거의 고가에 다다른 느낌은 아니고 약간 언덕 중간 봉우리 언덕을 넘는 느낌이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39만원 선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도 엄청난 매수 신호가 발생하긴 했는데 지금 다시 조정해가지고 5일선 밑으로 안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 왔고요. 이건 좀 유보시키는 걸로 하고요. CJ 제일제당 빅히트는 떨어졌네요. 이게 떨어지네. 음, 상승 한번 했고 하락했고 1차트로 봤을 때 거의 5일선 밑으로 해서 안착을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떨어졌고 15만 원선 15만 원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매수 신호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코스피 52위라는 게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고평가돼 있는 느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추정 퍼도 48배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인데
EPS 주당 순이익 3천. 좀 썩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닌데 어차피 뭐 콘텐츠를 판매하는 업체니까. 강원랜드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 이자 두 개 22,000원 이 정도 때 구매하면 좋겠네요. 항공은 넘어가고 오리온 떨어졌고 이마트가 생각 외로 많이 올랐네요. 얘가 오를 타이밍이었던가요? 뭔가 있었나 본데 외국인들이 우선 샀죠. 외인들이 아직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전반적으로. 이때 매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이전에 많이 사놓은 걸 상계하고 아직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죠. 기관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매도나 반대매매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개인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모레 쥐도 약간 눈여겨볼 만하죠. 아모레 쥐도 눈여겨볼 만하고 지금 가격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맥쿼리 쪽에 들어왔네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같은 거 당기순이익 봤을 때 그 이전 대비에 비해서 코비드19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었죠. 중국 무역 제재랑 해가지고 큰 타격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풀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정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모레 뭐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G 같은 그런 업체에선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으니까 한 5만 3천 원대까지 아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많이 올랐네요. 은근 타이거 200도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인덱스 맞춰서 가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 맞춰서 가는 현재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은데 롯데 쇼핑은 또 올랐네요. 롯데가 제가 보기에 롯데가 좀 눈여겨 볼만하지 않나.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주식이 더 많이 올랐을 때 롯데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롯데 지주 제외하고 생각보다 뭐 많이 오른 느낌이 아니어서 이 롯데 쪽은 좀 눈여겨 볼만 합니다. LS 역시 많이 올랐고요. 어제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올랐네요. 종근당은 어제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락 추세를 보이네요. 하이트진로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2020년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생각보다 2020년 그 말쯤에 그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봉쇄령은 아니지만 봉쇄령에 버금가는 오후 9시 21시 이후에는 이제 거의 문을 여는 주점이 없다 보니까 뭐 클럽도 문 닫고 어디 포차도 문 닫고 호프집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술이 잘 안 팔릴 거예요.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있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경쟁업체도 뭐 많다 보니까 지금 뭐 하이네켄이라던가 뭐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밀러, 또 뭐 블랑, 블랑,
또 있고 뭐 에델바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것도 보면은 그 오비 쪽이랑 뭐 카스 이쪽 있잖아요. 그거와도 거의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캐릭 뭐 두꺼비라든가 뭐 테라라든가 이런 좀 캐릭터를 가지고 뭐 밀고 나간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과연 이렇게 강할지 저는 의심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직 들어가기에 매우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 보이진 않는다. OCI. OCI 태양광 만드는 업체죠. 태양전지, 태양광, 태양열. 과거에는 엄청 잘 나갔는데 현재 그때 중국 견제가 좀 강해가지고 중국이 그 태양광 쪽을 국책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근데 최근에 뭐 K 뉴딜 해가지고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약간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나. 예, 아무리 국책 산업으로 선정한다고 해도 물량 앞에서 이길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예외죠. 삼성전자는 우선 선도적인 산업 약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광 쪽은 좀 그런 면이 웨이퍼 공정 같은 걸 생각했을 때 11라인은 웬만큼 다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99.99999 이런 거는 좀 중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그때 기술력으로 사람 막 매수하고 그 기계 같은 것도 사서 그냥 그대로 막 뽑아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의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땐 이 정도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네요. 의문점이 들어요. 이걸 사는 차라리 BGF 쪽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심도 약간 눈여겨볼 만하고요. 전체적으로 백화점 쪽이 많이 올랐네요. 오늘은 이마트, 신세계, 어디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이런 쪽들이 많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다음 또 한전 KPS. 음, 화장품 쪽도 많이 올랐네요. W게임즈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은행이 또 상승 추세에 있네요. 네, 칠성 올랐고 롯데 칠성 롯데 쪽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CJCGB는 아직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네, 아직 쳐다보면 안 돼요. 그때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죠. 18,000원 작년이었죠. 그때 작년 하반기 정도에 그때 한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주들에게 18,000원, 17,000원이었나 18,000원 정도에 그때 유상증자를 한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지금 구매하기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오리온홀딩스 한번 볼 가치가 있고요. 쿠쿠, 하이마트, 롯데 올랐고요. 롯데 많이 올랐네. 얘가 약간 저평가되긴 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도 그때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2020년이죠. 작년에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연 재해가 있을지 모르겠고 이번에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돌지 또 뭐 의문이기도 하고 폐업 업체도 많아가지고 중고 물품들이 좀 많이 생겨날 텐데 그걸
커버할 만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거 사긴 했는데, 구매를 하긴 했는데, 약간 좀 더 지켜봐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오르면 좀 하향 조정을 받을 텐데 말이죠. 동원 F&B 볼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볼만하다고. 나이스 떨어졌네요.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역시 증권 올랐고요. 풀무는 아직 더 떨어져야 합니다. 롯데 올랐죠. 삼양 쪽도 약간 강세가 있네요. 아모레 역시 볼만하고요. 지켜볼만하고요. 롯데정보통신은 떨어졌네요. 삼립도 조금 볼만하고요. SPC. 화학 쪽이 좀 강하네요. 전체적으로 식품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네요. 코오롱은 스킵합시다. 교촌 뭐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그때 공모가가 12,000원이었던가? 13,000원? 12,000원? 12,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12,000 몇백 원? 400원? 이랬을 거예요. 아직은 좀 지금 사도 괜찮은데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면 좋죠. 한 18,000원자 보일 때 18,900원 이때 사면 괜찮겠네요. 18,800원, 18,500원. BGF 떨어졌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올랐다 지금 하향 추세를 걷고 있죠. 주당 배당금 괜찮고 BPS 괜찮고 순이익률 나쁘지 않고 음 좋네요. 좋은데 얘만 떨어졌네. 이상하네.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나 봅니다. 이따 한번 제대로 상승했네요.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일봉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1차트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거 좀 눈여겨보긴 해야 하는데 지켜볼 만하네요. 조금 더 하락세 있을 때 좀 구매하면 좋겠네요. 4,800원 선 정도까지 기다려 봅시다. 4,800원. 지금 장이 상승 추세에 있어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걸 주워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떨어지는 걸 먹기가 힘들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롯데푸드 올랐고 현재 코스피가 3044까지 올랐었는데 3041로 해서 다시 약간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네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 사자세. 한솔재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이거 좀 아닌데. 티웨이 항공. 지금 좀 영업 손실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좀 괜찮을지. 어,
배당금은 없는 주식이고요. 시세 차익을 내려면은 진짜 한 김장독에 그 김치 넣어놓는 것처럼 김장한 김치 넣어놓는 것처럼 최소 한 1년 2년은 묵혀놔야 좀 4,000원 선으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0선 3,500원 4,000원 선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어디 뭐 인수합병을 당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해태제가 전반적으로 약간 식품 쪽이 강세네요. 다음으로 금융도 강세고 LS인데 네트워크스는 떨어지고 있네. LS 무학 술 쪽 아닌가요? 음, 음. 거의 회복을 했네요. 2009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무학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하이트진로나 오비 쪽을 투자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딱히 없네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주가가 상승해서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없네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요. 샘표도 비쌌어요. 마니커? 마니커가 1.74%가 올랐는데 배당금도 없는 주식이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회복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지금 이후로 뭐 올라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을 테고 굳이 이걸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략 이 정도만 봐도 되겠네요. 시가총액은 대략 이 정도만 봐도 되고 보합이나 하락 쪽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품 쪽은 제외하도록 하죠. 인버스 뭐 선물 이런 건 제외하고 명신산업이 뭔가요? 투자 경고 떴죠. 이런 거는 저 같은 주린이들이 들어가긴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한번 상승 신호가 있어서 상승을 했는데 이거 너무 고평가됐다. 더전도 약간 구매하기 애매하고 하한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상한가 보합 급락 쪽으로 한번 보죠. 좀 있으면 오후 3시 30분 해가지고 이제 장 끝나겠네요. 장 끝나고 이제 4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시간의 거래를 진행하긴 할 텐데 거의 전반적으로 이때 이렇게 해서 끝이 나니까요. 음흠. 방금 장이 끝났네요. 방금 장이 끝났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상승해서 3032.78, 코스피 3030 선에서 끝났네요. 네. 3032.78선에서 끝났습니다. 코스피 200은 411선, 코스닥은 988.83선에서 끝났습니다. 일본 장도 급등했나 봅니다. 원달러는 1086.7전에서 끝났고요. 0.2원 상승했네요. 이 정도면 아직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쭉 살펴볼까요? LG가 진짜 많이 올랐네. LG 전자, LG 상사 등등등. 네,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다음으로 볼 것들이 다음으로 볼 것들이 쭉 봐도 딱히 보이진 않네요. 종근당 바이오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요. 투자하기 매력적이지 않고 약간 단타를 노릴 사람들은 들어와도 괜찮겠지만 약간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신풍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신풍제약은 이런 저 같은 주린이들은 주식 초보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주식 초보는 들어가긴 좀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종목입니다. 이렇다고 하고 코스닥은 위메이드는 조금 더 하락했을 때 구매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건 딱히 안 보이네요. M게임. 이게 아직도 살아있었네. 메디콕스. 이건 딱히 없네요. 예, 딱히 없어요. 거래 상위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인버스 4030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 레버리지가 돈 상당히 많이 벌었겠네요. 아까 1400원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700원 상승해서 82,900원 선에 끝났고요. 이것도 삼성전자도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이쪽에 삼성전자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락할 때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하락할 때 코스피가 하락할 테니까요. 이것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따라서 코스피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거의 결정된다고 봐야겠네요. LG 생건 거의 크게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니까 LG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어요. 네.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탑 종목과 그다음 국내 증시 하락 쪽, 그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2021년 1월 7일 날짜 코스피는 3031.68선에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예. 앞으로도 코스피가 상승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좀 떨어졌네요. 예. 아직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50선까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쪽 그때 3050까지 지켜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